으하, 지금 반등하는 것 같아서 사고 싶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5%, 6% 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고 알트코인들 슬슬 반등하는 느낌 나니까 사고 싶죠. 잠깐만 참아보세요. 잠깐만 참아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또 여기서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저가 매수로 해서 올라가는 건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자, 이 올라가는 이 추세를 놓쳤을 때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보니까 아쉬워요. 그쵸? 요게 끝인데 만약에 아래로 빠지는 타이밍이 더 돼버리면 여러분은 손해를 봅니다. 그쵸? 손해를 본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의 계좌가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녹으면 어떤 리스크가 되죠? 여러분은 아마도 손절을 해야 될 거고 그 손절을 하고 나면 여러분의 시드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익이 나서 돈을 벌 찬스보다 이 손실이 안 날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올라갈 때 사고 싶죠. 왜? 우리 인간은 본능에 충실하게 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이걸 좀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능을 버리시고 여기다 한 글자만 붙이세요. 비본능의 삶으로 가세요. 오늘 가장 비트코인이 급락했을 때 위치 기억하시죠? 그 위치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지 100번, 1000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겁니다.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은 아직 그릇이 안 된 겁니다. 그릇이 안 되는데 주변에서 말하는 것 때문에 아 나는 네 말 믿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릇을 강제로 확장하면 어떻게 되죠? 운이 좋아서 수익을 몇 번 보다가 결국 잘못 걸리면 깡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 비본능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남들이 탐욕에 살 때 여러분은 탐욕에 도망가야 되고 오히려 공포에 도망갈 때 여러분은 공포에 사야 되는 거죠. 이게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은 손실을 보는 거에 적합하게 설계된 구조가 아닙니다. 인간이란 자체는 이 손실에 민감하게 돼 있어요. 손실은 바로 뭐죠?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줍니다. 이 안 좋은 이미지는 이미지로만 박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피부에 직접 와닿을 겁니다. 그쵸? 이 피부에 와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계좌가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좌가 녹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자, 비트코인 보시면은 이 가격에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7,733만 원에 살 수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어렵다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올라가서 8천만 원에 닿을 것 같으니까 사고 싶겠죠. 그 마음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8천만 원 뚫고 여기 뚫으면 사야지 이 생각도 버리시고요. 이렇게 하다가 다시 꼬꾸라지면 어떡하지를 고민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남들이 대부분 가자를 외칠 때 여러분은 아니 잠깐 기다려봐.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이용해서 현금을 모아놓고 있다. 그럼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기회가 올 때 대부분 현금을 다 써가지고 더 이상 살 돈이 없어서 더 낮은 평단가를 확보하기 어려울 거고 제 말을 유익 있게 들었던 유심 있게 들었던 분들은 결국은 이 현금을 보유했기 때문에 더 싼 평단가로 여러분이 원하는 자산을 저가 매수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올라가는 게 지금은 너무 좋아 보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너무너무 사고 싶을 겁니다. 최근에 알트코인들도 보면 너무너무 사고 싶고 심지어 주식들도 보면 너무너무 사고 싶죠. 대표적으로 테슬라도 너무너무 사고 싶을 거고 엔비디아도 너무너무 사고 싶을 겁니다. 그쵸? 근데 조금만 숨을 심호흡을 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이걸 사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러 번 여러분이 질문을 했을 때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가 보이니까 사고 싶었던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살 수 있나요? 를 항상 질문해 보세요. 그걸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싼 가격에도 과감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거지만 결국 올라가는 불기둥에 못 참아가지고 산다는 거,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산다는 그 마음은 결국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의 희열과 쾌감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쾌감과 수익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결국은 희열은 공포로 나올 거고 쾌감은 고통으로 올 것이고 수익은 손실로 오겠죠. 정리해 드릴까요? 희열은 바로 슬픔이라고 해야 될까요? 슬픔. 그리고 쾌감은 바로 고통으로 올 거고 그리고 수익은 손실로 오겠죠. 그쵸? 이걸 잊지 마세요. 반대의 경우도 항상 생각해야죠. 슬픔은 다시 희열로 갈 거고 고통은 쾌감으로 갈 거고 손실은 수익으로 간다는 걸 생각해야죠. 그래서 원이 이렇게 둥글듯이 모든 것은 순환을 하는 겁니다. 수익은 손실로 갈 거고요. 손실은 다시 수익으로 갈 겁니다. 그쵸? 희열은 다시 슬픔으로 가고 슬픔은 다시 희열로 가고 쾌감은 고통으로 가고 고통은 쾌감으로 가고 수익은 손실로 가고 손실은 수익으로 가고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턴만 접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정말 사야 되는 게 맞을까? 지금 단지 올라가는 게 좋아 보여가지고 난 사고 싶어 했던 게 아닐까?를 항상 물어보세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식이 엄청 좋다고 얘기가 나오죠. 비트코인이 다 작살나고 알트코인이 작살나니까 이제 주식에 더 관심이 집중되죠. 더 큰 거품이 끼얹어지겠죠. 그 거품 속에서 흔들면 여러분은 고점에서 순식간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 빠지면 여러분의 무엇이 녹아버리죠? 시드가 녹는 거예요. 시드가 녹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손절을 하게 되겠죠? 손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돈을 벌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찐반등이 맞냐? 본인 스스로에게 수백 번, 수천 번 물어보세요. 저점 매수 못하면 어때요? 까짓 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빠질 곳에서 사지는 말자는 거죠. 저점 매수 못하면 어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빠질 곳에서 잘못해서 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러분은 막대한 고통과 손실 속에서 힘들어 하다가 시장에서 잘못하면 퇴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마세요. 제 생각컨대 아직 하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잠깐의 반등은 무엇을 이용하는 거냐? 자, 주식도 똑같고 코인도 똑같겠지만 선물 매매입니다. 결국 선물 매매가 뭡니까?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있죠. 지금 보시면은 뻔할 뻔짠데 롱도 청산, 숏도 청산당하고 있어요. 그쵸? 지금 최근에 몇 시간 동안에는 당연히 숏이 많이 청산당한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쵸? 다시 아래로 빠지면 뭐가 나올까요? 롱이 많이 청산됐다고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마운트 곡스가 10월 31일까지 상한해야 되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래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코인을 많이 보유한 고래들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죠? 매도세가 여전히 센 겁니다. 매도세가 세다는 거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RSI 지표도 있겠지만, 그쵸? RSI 지표도 아실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과매도가 지속화되고 있는 위치가 잡혀 있죠. 그쵸? 보이시죠? 요런 위치들이 있는데, RSI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도세가 더 세서 아래로 이렇게 뚫고 내려간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지대라고 믿는 것들이 뚫려버리는 거죠. 그쵸? 이 지지대 뚫리려고 하는 위치가 어딘지를 보세요. 241선이에요. 241선이라는 게 뭐죠? 1년 장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주식에서 나오는 거고 코인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사실은 365일 장기 이평선을 봐야겠죠. 그쵸? 그럼 예측을 하면은 여기가 480이고 여기가 240이잖아요. 그럼 365는 어디쯤일까요? 뭐 대략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이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 위치가 어디 정도 될까요? 대략 예, 한 6300 될 겁니다. 그쵸? 그럼 6300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또 지켜봐야죠. 지금 여러분은 주식에서 보는 241선에 닿아서 튕겨 오르는 걸 봤을 겁니다. 제가 이걸 뭐 맞추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동평균선을 241선으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맞고 이렇게 튕겨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쵸? 그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찐반등이라 할 수 있냐? 제가 볼 땐 아니라는 거죠. 아직 매도세는 여전히 세다. 주봉으로 보시면 이렇잖아요. 지금 4주간 내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쵸? 이게 그냥 우연히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4주간 내리고 있고 월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밀어내고 있어요. 2달간 밀어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아직 7월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만큼 밀렸다는 건 더 아래로 빼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위치는 7,400이고요. 더 보수적으로 보면 5,520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차트상으로 보는 흐름이에요. 차트가 모든 것을 결정해 주진 않죠. 하지만 차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은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비란 게 뭡니까? 여러분의 바로 계좌가 녹는 거를 막아내자 이겁니다. 잘못해서 여기서 찐반등이라 아까 생각해서 그 위치에서 샀다가 만약 찐반등이 아니래서 더 아래로 내려가면 그 고통은 여러분이 그대로 떠안아야 될 하나의 숙제가 아니라 바로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고통.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서 저는 더욱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합니다. 까짓 거 이럴 때 여러분 수익 안 나면 어때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돈이 안 사라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잔소리가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손실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길 바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메일들을 좀 대략적으로 읽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드렸던 말이 뭐냐면은 항상 그놈의 손실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올라갈 때 여러분이 수익 조금 냈다. 아, 좋아요. 잘했는데 중요한 건 손실을 안 보는 거예요.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저는 손절매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야 될 때를 좀 잘 판단을 하고 그거를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사고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해야지 결국 여러분은 상승할 때 샀는데 곧 있으면 빠지고 빠질 때 팔았더니 다시 오르는 그런 미친 마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8천만 원을 뚫고 이제 올라가면 더 사고 싶을 겁니다. 그쵸? 한번 참아보세요. 오늘까지 거 8,300까지 간다고 해도 한번 참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빠져가지고 그때 안 사길 잘했다. 내 자신 칭찬해.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안 오고 그냥 쭉 올라가가지고 모두가 수익 나면 좋죠.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곡선은 여기였고 지금은 그런 곡선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자꾸 매도 압박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올라가기가 힘든 겁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매도할 거잖아요. 그쵸? 나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팔고 안 할래?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올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매물대 소화라고 하기로 했죠. 소가 위가 4개인가요? 소가 위가 4개인 이유가 뭡니까? 여물을 오랫동안 소화시키기 위해서죠. 그쵸? 그래서 위가 4개로 알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결국 이겨내는 방법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어느 정도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관심을 끊어서 아예 쌩까란 얘기가 아니라 현금을 계속 꾸준히 모으라는 거죠. 저는 현금이 없는데요. 그럼 수량을 줄이세요. 수량 줄이는 거 말씀드렸죠. 수량 왜 줄이라고 했죠? 수량을 줄이면 저 반으로 줄이면 나중에 다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래도 이걸 생각해야죠. 내가 반으로 줄여서 내가 혹시 손해볼 거에 대해서는 손실률을 줄인 거잖아요. 거기에 만족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반으로 내가 다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 수익을 더 내고 나오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죠? 장기 투자를 하기가 좀 더 적합하게 된다는 거죠. 왜? 나는 내가 판 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 수량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줄였어. 그럼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리스크도 관리가 되는 거고 그릇 조절도 좀 더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현금을 통해서 또 다른 자산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보유했다가 더 폭락하면 살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 같은 얘기를 예제로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해서 얘기했어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쭈안!